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위로 갑니다. 잘하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빠짐없이 윗방향으로 솟아오르고 있는데 네. 주춤했던 2차 전지, 여기서 오늘 시장을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은 조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난번하고 다르게 코스피가 좀 더 빠르게 간다라는 점.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고 코스피가 지금 4월에 있던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도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위로 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재미가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재미를 봤지만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모두 모여서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화로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또 실시간 채팅으로도 가능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전화로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채팅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아주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릴 거고 이왕이면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셔서 뭔가 세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을 거예요. 뭔가 그렇죠. 그럴싸하게 질문지를 만든다기보다는 갑자기 궁금한 거. 그리고 네. 언제 팔란 얘기예요? 뭐 이런 거. 오시면 무조건 전화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랭킹쇼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따 뭐 오늘의 주제를 띄워드릴 텐데 랭킹에 대한 이야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재밌는 뭐 사연 전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네. 조금 더 도움의 가능성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을 항상 조금 어렵게 해요. 네. 100%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종목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건 또 걸러야죠. 맞습니다. 최소한의 규칙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에 와주신 분들 인사 좀 나눠볼게요. 네. 자, 보니까 이제 제갈공명님께서 먼저 보이십니다. 네, 많이 와주시니까 또 제갈공명님 도움도 많이 받아가시죠? 이게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계속 오시던 분들도 계속 와주시니까 그렇죠. 이제 딱 보면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한 번에 봐도 짜자자자작 체크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러브수기님 오셨죠? 준호님, 주얼파고님 반가요. 서로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주얼파고 TV님은 진짜 매일 방문을 또 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준호님도 우리 계속 와주시고 네. 우리 AH님께서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창호 이건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저희 컨디션 좋고요. 종목 많이 날려주시면 저희가 뭐 시간 되는 데까지 바짝 한번 해볼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이렇게 초반에 종목 진단이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죠. 이런 타이밍에 빨리 올려주신 분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백일홍님께서는 이런 생각 절대 이런 글 올리지 마세요. 매일 종목 하나씩 상담하고 싶은데 그럼 올리면 되잖아요. 네. 왜 거기에다가 계좌가 너무 시퍼해서 상담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아니 부끄러움은 잠시고요. 손실 줄이고 수익을 얻어가는 그 기쁨은 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20종목 있으면은 네. 하나씩 줄이세요. 20종목이나 있어요? 한 10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뻔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랭킹 주제부터 한번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재미없는 거 해가지고 자, 그럼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키워드 먼저 던져주시죠. 합니다. 거북이의 날입니다. 벌써 흥미로워요. 오늘 며칠이죠? 웬 거북이? 5월 23일인데 523? 오늘이요 세계 거북이의 날이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날이 되게 많죠. 우와, 거북이 좋겠네요. 자, 거북이 십장생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적인 장수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의 랭킹 주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은 미국 과학 전문 매체의 발표 기준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하나도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동물, 어떤 생물인지 네. 정말 낯선 애들이 많이 있죠. 육방 해면류, 저거 뭐 면이에요? 몰라요. 새날개 갯지렁이, 갯지렁이 바다에 앞에 사는 거 거고요. 위에 걸 빼면은 뭔지 알겠는데 지렁이구만 이렇게 자, 하는 그리고 거죠. 북대서양 대합. 대합. 이 바다 쪽에 사는 애들이 오래 사나 봐요? 그러게요. 그리고 잠깐만, 히드라? 바다 쪽에서 이거 뭐 침밴드네요? 해송 바닷속에서 피는 약간 그 소나무 같은 그런 보통 걸까요? 지금 보니까 다 바닷속에 사는 친구들 같은데 네. 히드라는 또 뭘까요? 히드라는 게임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상당합니다. 오늘 뭐 대단히 쟁쟁한 지금 친구들이 낯선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오래 삽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오래 사는 생물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초보 투자자님 북대서양 대합을 바로 뽑아주셨는데 마그마님께서 당황하셨어요. 대합. 시청자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데요. 처음 보는 낯선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물 시간이라고 하는데 투표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하세요. 아니, 수기님 아무거나 한번 꼽아주세요. 대합 뭐 짬뽕에 들어가나 보죠. 네. 예. 자, 일단은 저희가 투표를 띄워드릴 텐데 채팅창의 투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장수하는 생물을 그렇죠. 뽑아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5위에 랭크된
생물은 어떤 생물일까요? 먼저 그 얘기 좀 해보면서 종목 진학해 볼게요. 아, 저는 약간 뭐 같아요? 저도 이제 순서를 일부러 안 봐요. 네. 왜냐면 알고 멘트 칠까봐. 약간 지렁이가 약간 작고. 아, 뭔가 하찮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어떻게 알았지? 약간 그런 느낌. 지렁이 주제에 뭘 오래 살아? 지렁이 정도면 한 5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종목 지나가 볼게요.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진도 도와주실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 하시겠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을 저희가 랭킹을 잡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다 처음 보는 생물들이에요. 제일 오래 사는 생물 어떤 친구 같으세요? 뭐 앞에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지렁이 주제에 뭘 오래 살겠습니까? 지렁이로 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건 모르겠고 지렁이는 하찮다. 그렇죠. 결론 이렇게 나왔군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의견 전문가님. 한번 들어보겠고요. 예. 자, 그럼 종목 진단 하나 찾아서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가 처음에 또 언급해드렸던 분이네요. 네. 고민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그렇죠. 자, 백일홍님의 종목을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린다는 거예요. 19개 된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자기 맘대로 20개 나오겠어요. 자, 백일홍님의 종목은요, 컴투스입니다. 자, 게임 갖고 계시는데, 네. 자, 컴투스 매수 가격이 73,900원이네요. 자, 지금 비중은 많진 않으세요. 5%인데, 네. 현재 주가가 7만원 아래로 내려와 있죠. 68,700원입니다. 자, 진단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자, 컴투스 조금 최근에 며칠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네. 아직 매수 가격이 위에 한참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될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컴투스인데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자, 지금 뭐 주식을 투자를 하시다 보면 매수한 종목에 좀 애착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A란 종목에 물렸다고 그 종목을 꼭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와라 이런 법은 없고요. 뭐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거기서 수익 나면 같이 빠져나오면 뭐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부침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지금 G7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알레르기 반응을 또 보였죠. 그리고 그저께 어제 나온 뉴스였었는데 이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요. 네이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저 2017년도에 사드 보복 있을 때 그때 나오고 처음 나온 내용들인데요. 이 게임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좀 잘 움직일 때가 중국 쪽에서 판호 발급해주고 막 이럴 때가 가장 잘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지금 조금 안 좋은 뭐 그런 관계로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컴투스의 경우는 또 지금 이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뭐 1분기야 원래 비수기니까 올해 1분기는 저 여기서 적자가 좀 났다라고 치지만요. 뭐 148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 이때도 적자였어요. 자, 뭐 2021년도에 보게 되면 2021년도 4분기에는 그래도 110억 정도 영업이익의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에 194억 정도 적자가 나고 올해 1분기도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이에요. 자, 뭐 그렇다면 이 실적 부분에 기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다라면 단기적으로라도 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요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부재합니다. 저 지금 뭐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는데 뭐 2분기에는 당연히 좀 흑자 전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뭐 그때 흑자 전환한다고 전체적인 실적 부분들이 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매수를 추매를 하셔서 좀 이렇게 빠져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실적 부분들이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뭐 굳이 뭐 실적도 안 좋고 특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만 좀 드리겠고요. 좀 뭐 보유하신 부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저 본전 정도 그 정도 되면 좀 빠져나오시고요.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투스를 살펴드렸습니다. 게임 꽤 오랜만에. 네, 고민 정말 많이 하고 계신 백유롱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게임주, 뭐 중국 판호 관련돼서도 그렇고 기대감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아무쪼록 충분한 대응을 잘 하셔서 수익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컴투스를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랭킹은 오늘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게 뭐 100년 사는 거는 어디 저기 명함도 못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최소 몇백 년도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거의 사람으로 따지면 고조 할아버지 이상급의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보통 조선시대를 다 겪었던 친구들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5위를 한번 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 네. 전화 왔습니다. 받아보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어가셨습니까? 네, 강원 에너지고요. 네. 네. 매수가가 36,000원에 음. 이세 20%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잠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3월 말이나 4월 초쯤 사셨습니까? 예, 그 정도 됐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그때 빠졌죠. 네. 그렇죠, 예. 잠깐 그 이상으로 올라갔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시청자님 갖고 계신 이후로는 약간 계속 밀린 확률이 더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근데 제가 매수한 그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네네. 아니면 제가 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5%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네. 단가를 낮춰 가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비중은 20% 갖고 계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원에너지 지금 급등 이후에 내려오고 있고 오늘 또 이게 2차 전지 또 소재 쪽 가니까 같이 갑니다.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강원에너지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손실을 줄이고 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수익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종목 상담하는 프로에 출연하면 이 2차 전지 쪽, 소재 쪽, 또 리튬 뭐 이런 쪽들 좀 질문을 받으면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 시장에서도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좀 비이성적으로 주가들이 움직이는 종목군들 이런 쪽은 꼭 나중에 후유증을 굉장히 크게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마음이 되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때 뭐 작년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8,000원대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뭐 5,000원이 채 안 되던 그런 주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43,000원이다라면 뭐 작년서부터 보면 10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2월 달부터 시작해서도 뭐 거의 4배 이상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뒷받침돼 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단지 리튬이라는 거 그거 하나에 좀 테마로 묶여서 굉장히 투기적인 시세가 나온 거예요. 자, 뭐 오늘은 다행히 요 최근 며칠 동안 이 2차 전지 섹터들 이런 쪽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테슬라 차트를 보면 테슬라 차트는 좀 이뻐요. 참고로 테슬라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테슬라인데요. 자, 보면 좀 이렇게 바닥을 좀 이렇게 다지면서 62평선까지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 전체적으로는 반등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강원에너지의 경우에는 뭐 리튬이라는 거 이 부분이 뭐 희망 그러니까 뭐 희망감들 요런 것들만 있고 지금 실제로 뭐 매출에 기여를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청자님은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상당히 비싼 수준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6,300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그쯤 되는데요. 자, 6,300억의 가치가 있으려면 미래든 뭐 언제든 최소한 뭐 6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그 정도 기업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매출이 700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6억 정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좀 많이 비싼 주가입니다. 다른 쪽들 뭐 성장이 이렇게 좀 담보가 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면 그런 기업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면 일단 모르겠지만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더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지금 다행히 뭐 테슬라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테슬라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이 연장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리튬 쪽으로도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한 3만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례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3만 원대 좀 넘어가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예, 지금 주가가 좀 비싼 편이라네요. 예,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3만 원대 부근에서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원 에너지 3만 원입니다. 어쨌든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좀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올해 그 2차 전지 특히 소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렇게 네. 와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갸우뚱하게 되는 급등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함부로 이제 딱 들어가다가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종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진단을 하는 가운데 우리 고정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미란 앵커 또 오셨습니다. 야, 그냥 어서 고정 오세요. 출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럴 거면 여기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네. 같이 하시죠. 약간 따로 화면 하나 딱 잡아놓고. 재밌다 이러면서 이런 거.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오늘의 랭킹 주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인데요. 5위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찮아 보이는 개찌렁이가 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5위는 누굴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맞네요. 진짜 개찌렁이. 오, 맞았어. 진짜 맞췄어요. 지렁이 주제 뭐 얼마나 살아있는데 300년 산대요. 와. 인간이 맥시멈으로 살아도 100년 정도 산다고 와. 치면 야. 새날개 개찌렁이 300년 이상을 살아간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렁이 느낌이 아니네요. 저게 약간- 뭐야? 약간 빨대 이렇게 딱 모아놓은 것처럼 생겼네요. 저게 300년을 넘게 산답니다. 야. 와, 갑자기 대단하죠? 되게 할아버지시네요.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하찮아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게 맞습니다. 오, 300년. 개찌렁이. 자, 여러분 5위가 지금 300년이 나왔습니다. 4위부터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사는 걸까요? 야, 이거 당황스러운데 미니멈 300입니다. 네. 육방 해면류, 히드라, 긴가지, 해송, 네. 북대서양 대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4위에 랭크된 생물을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게요. 뭐 할까요, 이번에?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또 조알파고 TV님께서 우리 조알파고. 종목 네. 보겠습니다. 비츠로테크 볼게요. 비츠로테크 오늘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매수 가격이 9,100원이고요. 9,100원? 8% 가지고 계시거든요. 현재 주가 8,200원이고 오늘 5%가 넘게 빠집니다. 오늘 지수는 플러스인데 제 종목은 마이너스네요. 손절 진단을 8,300원 받았었는데 네. 반손절이라도 해야 할까요? 그 손절 가격을 깼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도대체 어떤 판단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비츠로테크인데요. 지금 주가가 꽤 빠집니다.
이거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저도 약간 좀,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게, 지금 내일, 누리호 발사가 있죠. 이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 뭐, 항공우주 관련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로 이 항공우주 관련되는 종목들이 오늘, 마이너스가 좀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자, 뭐 이 부분들은 그동안 주가가 좀 올랐다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전혀 오르지를 못한 그런 종목들이 좀 오히려 또 파란불을 켜고 있으니까 약간 의아한 생각인데 일단 재료 자체는 내일 정도면 소멸이 되는 그런 국면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 항공우주 관련해 갖고는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를 원래 2분기에 한다고 했었는데 테슬라에서요. 이걸 4분기로 연기했다 그러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비츠로테크는 실적은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2,100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2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좀 실적 부분들은 괜찮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은 모습입니다. 작년에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7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79억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실적 부분들은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 비츠로테크가 엮이는 테마 중에 하나가 원자력도 원자력이지만 지금 가끔 가다가 핵 융합 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회자가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아마 며칠 전에 이 급등했을 때 이날이 보면 5월 11일이네요. 아마 이날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테마라는 거, 모멘텀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이 22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22평선 자체가 지금 8,010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한 40원 정도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내일은 뭐 8,050원 정도가 될 거고, 모레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지금은 자르기가 조금 어정쩡한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22평선 자체를 하향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거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 절반 정도 정리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붕괴시킨다라면 한 7,5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거기서 22평선을 붕괴시키면 그때 정리하셨다가 그거는 한 7,500원대 정도 그쯤에서 다시 잡아서 뭐 실적 부분들을 믿고 조금 들고 가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대응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졸파고 TV님께서 보내주신 비츠로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죠. 네. 이 종목 일단은 지금 21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이 되게 되면 7,5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손절 라인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한번 자차 해보시면 좋을 것 잠깐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죠? 그 비츠로테크 찾아보니까 이제 예. 5월 11일 날 핵융합 발전 상용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얼마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핵융합은 좀 약간 또 다른 분야니까 어허. 전문가님 궁금한 게 핵융합 쪽으로 비츠로테크를 봐도 지금 말씀해 주신 상담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핵융합 관련되는 부분도 저 상담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5월 11일 날 주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주가가 이 저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핵융합이란 얘기가 나오면 반응한다라는 거 그걸 보여준 거고요.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단기간에 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이 기관 외국인들 쪽에서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근데 또 내일 당장 나온다, 또 다른 재료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미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되는 자리가 20일 이평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2평선을 지켜준다라면 이 부분이 계속 뭐 거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으로 한 번 더 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무너뜨리면 7,500원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뭐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핵융합은 이제 그런 기대감 같은 부분이 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절파고 TV님께서 또 따로 채팅창에 여쭤보셔서 그 네.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로테크 완벽한 또 진단 내용이 됐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뭐 종목 진단을 열심히 살펴드리고 있는데 핵융합 얘기가 또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채팅창의 의견은 조금 물음표가 뜨고 있네요. 마그마님께서 10년 더 걸릴 건데 네. 서답게님 핵융합 발전은 아주 먼 얘기 점점점 하고 계시는데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단기 상승 호재 정도 네. 이제 되지 않을까. 핵융합의 그런 기술력의 실현성을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폭망 삼파장님, 비츠로테크 좋은 종목이죠. 오츠로테크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안 잡은 거 너무 후회된다고. 이것도 나름 이런 애칭이 있습니까? 네. 775, 875 이런 거 있는 겁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고정 게스트 미라랭커께서는 네. 뭘 남겨주고 있는 거죠? 창호 차코 뽀뽀킹과 치즈 차코뽀 이거는 이건 뭐예요? 어려운 발음 그거 자주 나오는 대표 뭐 단골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치스차코프의 라흐마니노프의 뭐 이런 피아노 3번 뭐 이런 거 있죠. 별게 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창 정말 이 주제를 모르겠어요. 산으로 가고 있죠. 자, 저희 방송의 특징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나무님께서 오르신 종목 볼 텐데 네. 오늘 또 오래 사는 또 생물인데 소나무도 오래 사는 생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관점에서 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그냥 많이 얘기하는 것 뇌피셜. 같은데. 뇌피셜. 자, 알테오젠인데 네. 이 종목 너무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68,200원. 20%입니다. 지금 사실 알테오젠 최근에 꽤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주봉으로 넓게 보니까 네. 68,000원이면 거의 2022년 초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 내려갔다가 이제 잠깐 좀 올라왔다 다시 크게 내려갔던. 네. 네, 이제 약간 좀 올라오는데 우리 시청자님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잘 버티셨고 알테오젠 관련해서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알테오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알테오젠은 과거에는 좀 애착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19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제형 변경 관련되는 그런 재료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인들의 복귀란 프로에서 제약바이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알테오젠 한 종목만 사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뭐 이게 결과적으로는 텐베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쭉 밀린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에요. 뭐 우리 저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이런 걸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이 바이오 베타 기술입니다. 기존의 약보다 더 좋은 약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뭐 혈액병 치료제, 뭐 성장 호르몬, 황반 변성, 그다음에 뭐 허셉틴 유방암 치료제죠. 자, 바이오 시밀러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제약 바이오 쪽 자체가 시장의 주도주로 이렇게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이 시장의 유동성, 돈들이 많아야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뭐 지금 기껏해야 동결한다 이 얘기잖아요. 금리 인하를 해서 시중에 돈을 막 뿜어내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도
조금 좀 움직이려면 이 금리 인하를 하고 또 각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좀 이때쯤이면 뭐 2021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좀 많이 이렇게 물려있는 이때부터 좀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 기다리신 거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 좀 부각될 때까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사들이 6월 초에 좀 있죠. 뭐냐 하면 미국 종양학회가 6월 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USA 행사도 종양학회에 있으면서 바로 뒤에 뭐 그런 행사분들도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 쪽 섹터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알테오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만 좀 이렇게 좀 보충이 된다라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이 답답하시더라도 좀 차분하게 뭐 기다려 보시고 한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듯이 뭐 그냥 좀 장기로 이렇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던 만큼 관련된 맞춤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테오젠을 갖고 계신 소나무님께서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랭킹 이야기가 조금 빠져 있어서 다시 좀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그쵸. 자, 오늘의 랭킹쇼의 랭킹 주제는 요겁니다. 오래 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 오늘이 세계 거북이의 날이래요. 그래서 장수하는 생물들을 좀 모아봤는데 네. 5위 랭크된 저 하찮아 보이는 개지렁이가 300년을 산답니다. 엄청 할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4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4위에 랭크된 생물은 어떤 생물이죠? 네, 맞췄다. 북대서양 대합입니다. 네. 요거 500년 이상. 대합 하나가 거의 조선왕조 거의 그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거의 고려 시대 정도 통째로 살아가는 조개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되게 별거 없게 생겼네요. 야, 저게 뭐라고 저 대합이 500년을 넘게 살아간대요. 야, 이 지금 4위에 랭크된 게 대합이 500년짜리입니다. 그럼 지금 육방 해면류, 히드라, 긴가지 해송 얘네들은 지금 몇 년을 산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1000 단위도 나오겠어요, 그럼. 네, 지금 초보 투자자님 아싸 정답 맞췄다 하고 계시는데. 네. 자, 버리투님 역시 흔한 건 일찍 죽는 거라고. 또 타라스님께서는 육방해면류 14,000년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14,000년이요? 자, 1위 히드라를 꼽아주신 러브수기님의 의견도 나와 있고요. 네. 자, AH와 있는 대합 대단하다. 여러 가지 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 3위에 랭크된 생물은 또 뭘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투자자님께서 해송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 해송 좋죠.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 가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아닙니까? 유튜브로 갈까요? 자, 유튜브. 공개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FR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FR택 매수 가격이 4,200원에 5% 가지고 계십니다. 자, FR택. 좀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까? 젠백스예요. 그러니까 FR택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분이 전화를 안 받아서 젠백스로 가겠습니다. 전달이 또 잘못됐군요. 네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나도 왜? 난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다음 거 할게요. 자, 이번에 해야 될 종목은요, 유튜브 종목입니다. 공개합니다님께서 봐주신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자, 젠백스인데 매수 가격이 14,700원입니다. 젠백스. 비중 많지는 않으시고요. 5% 가지고 계십니다. 천천히 모아가도 될까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자, 현재 주가가 14,700원. 똑같네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젠백스 앞으로 야금야금 또 모아가도
괜찮을 만한 좀 전망이 괜찮은 종목인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젠백스 갖고 계신데요. 이거 비중 점점 늘려가면서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자, 이 젠백스도 좀 파이프라인이 좀 되는 그런 기업이죠. 뭐 보면 항암 치료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췌장암 항암 백신 요런 저 플랫폼도 있습니다. 요게 자회사 카엘 젠백스라는 회사가 췌장암 항암 백신을 좀 개발 중이고요. 또 지금 유럽 쪽에 지금 저 치매 치료 관련해 갖고 요런 쪽도 뭐 임상 실험을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기술력 부분들 요런 거는 상당한 기술력을 좀 갖춘 그런 기업인데, 지금 시장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자님 좀 차근차근 모아가고 싶으신 뭐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저 제약바이오 쪽을 뭐 보면 다음 달에 초에 뭐 말씀드렸던 임상종양학회나 뭐 바이오 USA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좀 짧게 보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다라면 뭐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지금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약바이오 쪽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튀어 올라오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그런 부분들이죠. 유동성 부분들이 부족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매매를 좀 하시다가 이 젠백스 같은 경우는 한 내년 정도나 뭐 그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모아가려면 아주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5%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상황 봐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푹 빠지면 그때 또 한번 사고, 또 뭐 푹 빠지면 그때 또 한번 사고, 이런 형태다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짧은 기간에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거 그 부분만 보초병 세워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거만 좀 들고 가시고, 뭐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학회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단기간에 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줬다가 다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모아가는 거는 내년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젠백스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갈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지금 좋은 타이밍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뭐 보유를 해보시려면 지금 정도 비중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더 비중 늘리지 마시고 네. 내년 정도가 되면 그때 조금 더 비중을 늘릴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님의 젠백스를 봐드렸습니다.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해주시면은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진단 도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채팅창에 지금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셔도 역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주시고 진단하기 전에 갑자기 끊어주시면 저처럼 제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두 손 들고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같이 잘못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7년 만에 처음 실수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갈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유튜브에서 환길. 환길. 한길님 처음 뵙는데요? 저도 처음 봬요. 예. CMG 제약 올려주셨는데 요즘에 슬슬 이제 오늘 제약 많네요. 제약바이오 이쪽의 네. 진단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만 봐서도 진짜 슬슬 올 때가 된 건가. 마침 또 아스코 그 종양학회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많이 좀 선택을 좀 해보시는 것 같아요. 예. 2,700원에 20%인데요. 최근에 일봉 상황으로 지금 나가는 거 보면은 약간 정신 없어요. 오르는 네. 건지 내리는 건지. 근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많이 내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네. CMG 제약이겠습니다. 토마토 방송 처음입니다. 역시 어쩌죠 좀 낯설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아는 것도 신기하다. 웬만해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눈에 딱 안 익으면 누구지? 약간 이렇게 네.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환길님의 첫 종목 잘 봐드릴게요. 전문가님 CMG 제약입니다. 자, 뭐 이 기술적인 부분들로 보면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최대 주주가 차바이오가 최대 주주죠. 그래서 일단 뭐 그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른 쪽들보다는 조금은 나은 게 뭐냐면요. 이 CMG 제약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2021년도에 매출액이 695억에 영업이익 17억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작년에는 매출액도 뭐 한 130억 정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로 뭐 매출액이 230억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흑자를 이렇게 발생시킨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뭐 매매 타이밍 우리 시청자님은 좀 많이 이렇게 물려 있는 그런 상태지만요.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회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 갖고 서서히 조금 움직일 때도 되긴 됐어요. 자, 기술적으로 이 종목을 본다라면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종목이었었고요. 자,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기 242평선에서 계속 전에도 저항을 받았었는데요. 그게 2390원이었는데 자, 요게 이 242평선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근데 지금 요거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뭐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앞에 있는 학회 모멘텀 그리고 수급 상황들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요 242평선은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242평선이 돌파가 된다라면 첫 번째 저항선은 뭐 한 2,600원 근처 정도 그쯤이 될 것 같고요. 자, 뭐 한 2,6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 이때 뭐 한번 향후에 있을 그 행사 모멘텀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움직이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뭐 2,600원이란 가격대를 돌파한다라면 그 다음 저항선은 뭐 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한번 보시고 2,600원 근처에서 좀 이렇게 못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요. 2,600원 정도에서 끊으시면 될 거고 그거를 또 강하게 돌파를 하신다라면 3,000원 정도까지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가격대가 2,600원이네요. 이때 돌파를 강하게, 중요한 건 형용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돌파 말고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그 이상에서 3,000원까지 가능한 것이고 네. 그게 아니면 그냥 2,600원 선에서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CMG 제약 진단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CMG 제약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아, 지금도 종목 진단은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수루수루 만수른 돈 많으신 분께서 수루수루 만수르 상직하일름 아. 조현영님께서는 KINX KINX 진짜 오랜만인데요. 그러네요. 예전에 그 정책적으로 좀 밀어줄 때 3년 전인가요? 그때 얘기 나오고 나서 그걸 기억하다니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대단한데요. 알겠습니다. 여러 네. 가지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알찬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다음 종목은 또 뭘까요? 유튜브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종목에 네. 조정환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알체랍니다. 알체라. 요거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움직임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자, 일단 매수 가격이 13,277원 그리고 6%입니다. 현재 주가가 1,820원이죠. 네. 손실을 제법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를 여쭤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인 즉슨 어느 정도 내려왔고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슬슬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정답은 히드라 아닌가? 종목 진단과 랭킹쇼 참여를 동시에 해주고 계시는 1타 2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환님의 알체라. 지금 만원대 초반 위치에서 매수가까지 과연 갈까요? 언제 솟구치는 시기가 다가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알체라입니다. 요새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게 뭐 한참 좀 움직일 때, 알체라의 모회사가 스노우죠. 그리고 스노우의 모회사는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스노우 관련해갖고, 이 메타버스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엮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 종목이 상장될 때는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뭐 지금 올해 들어서 AI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뭐 한 3년 정도 전부터 그때 TV 방송 출연했을 때 그때는 4차 산업혁명 아니면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했었는데요. 자, 그 관련해 갖고 AI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알체라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지금 뭐 전체 매출 중에 뭐 약 24% 정도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쪽에 학습 데이터를 제작하는 뭐 그런 사업 부분들이 전체 매출의 24% 정도가 되고요. 자, 그다음 뭐 현대 모비스하고 AI 뭐 자율주행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계약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좀 쳐다보질 않았는데 뭐냐면요. 자, 알체라도 마찬가지로 특례 상장한 기업입니다. 특례 상장한 기업들 여러분들 한번 그 상장될 때 그 보고서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요. 거의 뭐 열이면 열 다 뭐 올해는 이래요.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그런데 내년에 매출 얼마까지 늘리고 뭐 그다음에 좀 흑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만들고 그다음에는 우리는 흑자 전환을 할 거예요라는 그런 신고서를 많이 냅니다. 자, 뭐 그거를 좀 제가 본 기업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지킨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작년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22,000원대 그때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불행히도 이 알체라라는 종목은 그거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기업입니다. 자,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51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이때 상장이 된 겁니다. 12월 달에. 자, 그런데 2021년에도 마찬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뭐, 오히려 2021년도에 적자폭은 매출은 좀 늘었는데요. 적자폭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에는 뭐 매출액이 재작년보다 10% 정도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적자폭은 더 커졌습니다. 자, 이거 성장성 때문에 특례 상장한 기업이 매출액 10% 늘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좀 안심하고 그렇게 들고 가면서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종목은 못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6% 정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 추가 매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좀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그 뭐 AI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또 뭐 이 알체라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엮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으니까요. 자, 뭐 AI 쪽이 부각이 되면 한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강하게 좀 모멘텀을 받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추가 매수 반대고요. 좀 보유하셨다가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까지 오면 그때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는 일단 반대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아닙니다. 이대로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체라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3위. 오늘의 랭킹 주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입니다. 3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죠. 3위 띄워주시죠. 네, 긴가지 해송입니다. 와, 간이 3위네요. 달라졌죠. 4천? 4,000년이래요. 4,000년. 역시 저 정도 살아야 오래 사는 거죠. 반만 년이잖아요. 이거 뭐 한반도입니까? 그러니까 4세기를 사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친구인데 4,000년을 넘게 저게 물에 있나 보죠.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명을 자라가는 긴가지 해송. 소나무 느낌. 네, 나네요. 3위입니다. 4,000년이. 좋습니다. 1, 2위는 도대체 뭘까요? 자, 그럼 1, 2위 마지막 2개 남아 있는데요. 네. 종목 진단 하나하나 갔다 와서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네. 지연 해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 16,400원에 10%. 자,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 진단도 해주시고 목표가 중장기
중장기, 그렇죠. 이걸 단기로 보는 사람은 없겠죠. 중장기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공도 좀 느껴집니다. 자, 지금 15,800원에 0.8% 약간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쭉 한번 올라왔죠. 그러다 살짝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중장기 전략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워낙 업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죠. 근데 뭐 얼마 전에는 이 삼성 쪽에다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뭐 그런 얘기도 조금 오고 가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쪽이 굉장히 안 좋죠. 업황이.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황은 바닥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일본의 잠재적인 OLED 경쟁자였던 JOLED도 파산했고요.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 좀 거의 투톱 체제, 그리고 뭐 중국 업체들이 있긴 한데 그쪽은 수율이 아직까지 그렇게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 업황 자체는 지금 코로나 때 뭐 휴대폰 다 바꾸고 집에 있는 TV 다 바꾸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뭐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건데요. 자, 뭐 자구책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OLED 쪽으로 빅사이클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도 지금 살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이 주가 수준, 이 업황인 바닥인 상태에서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이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좀 한번 흑자가 나면 조 단위로 흑자가 나는 그런 쪽이 또 이 디스플레이 패널 쪽도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21년도 정도에 뭐 한 2조 2천억 정도 그쯤 흑자가 났는데요. 자, 그때 반영된 주가가 대략 뭐 한 2만 한 5천 원 정도 선 고점 기준으로요.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후에 차츰 좋아지겠지만요. 그 부분이 실적이 얼마나 빨리 증가되는지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흑자 전환하고 정상 궤도를 되찾는다라면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신 대로 좀 길게 업황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긴 관점에서 보유해 보시고 목표가는 2만 5천 원 정도 장기 관점에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관점 25,000원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LG 디스플레이로 앞자리가 바뀌는 수익 한번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해주신 이재필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꽉꽉 채운 1시간 종목 진단을 그러네요. 해봤습니다. 네. 자, 마무리 짓기 전에 오늘의 랭킹 주제 1, 2위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가장 오래 사는 생물입니다. 정말 대단히 오래 살고 있지요. 1, 2위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 진짜 히드라를 놓으면 어떡해요? 옆에 왼쪽에 있는 게 육방 해면류고요. 네. 오른쪽이 히드라라는 생물이에요. 이게 나란히 지금 왼쪽 육방 해면류가 2위에 랭크가 돼 있고 네. 오른쪽에 히드라가 1위입니다. 이게 육방 해면류는 10,000년 이상 살고요. 10,000년. 히드라는 불멸이에요. 이게 안 뭐냐면 죽어요. 해면류라는 애는 산호초 같이 모여 사는 해면 동물인데 10,000년을 넘게 살고 히드라라는 이 해파리 같은 무척추 동물이거든요. 네. 근데 얘 스스로 복제한답니다. 계속 재생한대요. 죽을 만하면 자기가 환생을 하는 누가 거죠. 죽이는 거 아닌 이상 생물학적으로는 영원 불멸. 그래서 별명이 바다의 불사신이랍니다. 야, 오늘 별별 생물을 다 알게 되죠? 그러게요. 이렇게 세계 거북이의 날을 맞아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디서 한번 알아두시면 이런 거 너 알아? 어디서 한번 얘기 한번 풀게 생기겠죠? 저는 이제 저 보면서 약간 환경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거 죽게 되면은 대부분 환경 오염 되면 죽으니까 저런 게 저 만년 뭐 불멸 저렇게 할 수 있게끔 잘 네. 환경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거지로 메시지까지 다 끄집어내고 대단합니다. 오늘 두통이 오네요. 네, 랭킹 시청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에서 수익 많이 내세요. 고맙습니다.